둘, 셋. 안녕하세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사기 암환자가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이라는 뜻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하다라는 뜻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인정하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현실을 직시하는 그 순간들을 오늘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7년차 암환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암환자라는 것을 직시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원하는 방향은 다르지만 주어진 현실에 따라서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음식 앞에서 고민할 때입니다. 아마 암환우 분들이라면 많이들 경험하실 텐데 예를 들면 카페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 늘 고민을 해요. 커피를 마실지 아니면 차를 마실지 또는 이제 맛있는 달콤한 디저트를 먹을지 먹지 않을지 빵을 먹어도 될지 먹으면 안 될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사실 좀 슬픈 일이죠. 그렇지만 저는 진짜 먹고 싶을 때는 달콤한 케이크를 먹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먹지는 않아요. 한 입 먹으면서도 먹어도 될까? 먹고 나서 후회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게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 저는 정말 먹고 싶은 순간에는 먹기도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매일 먹지 않고 디저트를 고를 때도 최대한 많이 자극적이지 않은, 많이 달지 않은 것으로 고르려고 하고, 차를 고를 때도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빈속에는 커피를 마시지 말자, 또는 커피를 한 잔 마셨다면 이제 차를 마시자, 또는 이제 몸이 안 좋다거나 감기 기운이 있다면 꼭 따뜻한 차를 마시려고 하고, 또 커피 같은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아이스 커피보다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현실을 직시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하진 않기 때문에 회식이라는 걸 잘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술을 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술자리를 갈 일이 잘 없는데, 이제 최근에 그 아는 엄마들이랑 술자리를 할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그 메뉴를 식당을 고르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대부분 고기를 많이 구워 먹잖아요. 회식 자리에서는 이제 그런 고기를 굽는 자리, 또 회를 먹는 자리, 이런 식당들을 고민을 하는데, 사실 저는 숯불에 구운 고기도 먹지 않고 또 회도 먹지 않으니까 선뜻 그 자리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그 순간 사실 좀 서글퍼졌어요. 내가 술도 먹지 않는데 그 자리에 가서 고기도 먹지 않고 우두커니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또 먹지 않는 그 상황을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의 나의 순간이 너무 확 다가왔어요. 현타가 느껴졌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조금 서글펐던 적이 있었는데, 음식 앞에서 고민하는 나를 볼 때 가장 내가 암환자라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장기적인 플랜을 꿈꿀 때 현실을 직시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직장 다니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막 하면, 이제 친구들은 앞으로 승진을 한다든지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걸 이룬다든지 미래에 대한 그런 전략 또는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머나먼 미래를 꿈꾸진 않거든요. 저는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고 오늘을 잘 살아서 내일을 맞이하는 게 감사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이제 미래를 꿈꾸면서 사는 친구들을 볼 때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서글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안에서 서글퍼하기보다는 지금의 그저 나의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을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또 친구들은 친구들의 삶이 있고 저는 또 저대로의 삶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조건 미래를 보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삶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플랜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일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종종 받고는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암 투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항암 치료를 하고 있고 이제 때로는 컨디션 조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안을 받을 때 늘 고민을 하고 늘 멈칫멈칫하는 저 자신을 보게 돼요. 네. 너무 일은 하고 싶지만 이제 그 일에 몰입했을 때 내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느냐,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나를 잘 돌볼 수 있느냐, 네, 그거를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제안을 받고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을 때 정말 사실 가장 현실을 직시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원하는 바는 무조건 그 일을 하고 싶지만 내게 주어진 현실은 또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항상 고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는데 그 순간이 참 힘듭니다. 사실 저도 아직 한참 일할 때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늘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유튜버라는 이 일이 저에게는 어쩌면 이제 비전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의 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거는 가장 많이 느끼는 순간인 것 같아요. 몸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네, 이때 정말 현실을 직시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마음껏 뛰고 싶은데 뛸 수 없을 때,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또 아이들 학교에서 뭐 체육대회를 해서 부모가 참여를 해야 된다거나 네, 아니면 저희 아들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엄마 축구 같이 해 라고 했을 때 같이 뛰어줄 수 없다는 거. 뭐 물론 뛰어도 돼요. 뛰어도 되는데 어쨌든 이제 저는 지금 뼈 전이 환자로서 뼈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져서 골절되는 걸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제 굉장히 그 부분을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 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아들과 함께 뛰어주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몸으로 부딪히며 놀아주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늘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제 전 나름의 서글픈 생각도 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은 일상 중에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뼈로 전이가 되면서 그 아팠던 부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아프진 않지만 한 번씩 이제 그 아팠던 통증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 스스로 굉장히 두려워지고 걱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 현타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내 몸에 아픔이 느껴졌을 때 일상 속에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아픔의 순간들이 오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겨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네, 저 역시도 사람이다 보니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어제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좀 흐렸어요. 비도 오기도 하고 흐렸는데 그래서인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너무 아프고 온 관절이 스치기만 해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고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그런데 또 움직이다 보면 또 이게 몸이 다시 또 좋아지더라고요. 네. 힘들어도 움직여야겠다. 정말 내가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프지 않는 이상은 가볍게 일상생활을 하고 움직여야겠다.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래서 또 서글플 때도 있고 힘이 들 때도 있고 또 나 역시도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만 어쨌든 그 감정 속에 계속 갇혀 있지 않고 빨리 일상 속으로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이들 부모 참여 수업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름 좀 차려입기도 하고 네, 이렇게 다녀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5학년, 3학년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아이들이 6살, 4살이었어요. 네, 그런데 벌써 이만큼 자라서 이제 큰아이는 뭐 조금 있으면 중학교를 가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장면을 복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너무 흐뭇한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이 언제 저렇게 커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구나. 사실 저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가는 걸 못 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벌써 두 아이 다 초등학교를 갔고 이제 곧 중학교를 가게 되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너무 행복하다. 또 내가 지금 아프고 부족하지만 엄마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네,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팍팍해요. 40대라는 나이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러지 못한 현실을 살고 있으니까 참 삶이 팍팍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늘 내 몸 컨디션을 생각하면서 아플 때마다 또 힘들 때마다 또 더 이겨내려고 힘을 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가 쉽진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살아있구나. 나는 오늘도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마누 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 순간은 또 지나가고 행복한 순간들을 또 맞이하고 또 힘든 순간들이 오겠지만 또 행복한 순간들, 분명히 그 힘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찾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행복이란 게 별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구름을 봐도 행복할 수 있고 가을에 부는 바람마저도 행복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한 주간도 현실을 직시하면서 또 그 현실을 이겨내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